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노후생활 TV입니다. 오늘은 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장례식장에서부터 분쟁이 시작되는 게 현실입니다. 상속은 돈이 많아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망하면 즉시 발생하는 법적 절차이고 준비가 없으면 가족이 등을 지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인의 나이가 대부분 50에서 6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와 재취업의 불안, 대출과 자녀 지원 등 현실적인 부담이 쌓인 나이에 상속 소식은 종종 숨통처럼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지막 로또라는 환상이 생깁니다. 이제는 나도 숨 좀 쉬겠다. 내가 더 힘들었으니 더 받아야 한다. 이런 마음은 이해되지만 필요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 각자의 삶이 경쟁이 됩니다. 이 심리를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은 원칙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누가 더 힘든가가 아니라 배우자의 생활 안정이 먼저이고 세금 후에 나머지를 배분하며 합의는 문서로 한다. 라는 공통의 규칙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감정은 줄어들고 계산은 명확해집니다. 우린 절대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상속이 시작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한때는 함께 울고 웃던 가족이 한 장의 등기부등본, 한 줄의 예금 잔고 때문에 평생 얼굴을 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제자매 간 상속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상속의 기본 원칙부터 유언, 유류분, 부의금까지 분쟁을 줄이는 실전 순서로 차근히 정리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 상속의 첫 원칙은 포괄승계이고 사망과 동시에 넘어갑니다. 상속은 고인의 권리와 의무 전체가 법정 상속인에게 사망과 동시에 넘어가는 것, 이를 포괄승계라고 합니다.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이나 체납세금 같은 의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그래서 상속은 언젠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정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과 채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배우자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자녀들은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누가 부모를 더 많이 돌봤는지 그건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두고 싸움이 나면 법은 항상 냉정하게 말합니다.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세요. 그 순간 수십 년간 함께한 가족의 정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두 번째, 우리 법은 혈연주의와 법정주의를 취합니다. 혈연주의 피가 이어진 관계에 상속권이 돌아갑니다.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피가 닿지 않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법정주의란 누가 얼마를 받는지를 법이 획일적으로 정합니다. 때로는 마음과 어긋나는 결과가 나와도 매번 재판으로 정하지 않기 위해 일률 규칙을 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이정순 씨의 가족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직접 유언장을 남기셨죠. 집은 큰딸에게, 예금은 둘째에게. 가족들은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정하신 거니까. 하지만 막상 상속 절차를 밟으려 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언장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필 유언장이었어요. 날짜, 서명, 증인 확인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법원은 그 유언장을 무효로 판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재산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눠졌죠. 세 번째, 유언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필 유언은 전문을 전부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재산 목록과 수증자 인적 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셔야 하며 날짜, 주소, 동호수도 정확하게 작성하고 성명 도장도 필수입니다. 사망 후에는 법원 검인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적지만 형식 흠결 보관 리스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증 증서 유언입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면 형식 보관 안정성이 높습니다. 비용이 들지만 진위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녹음 유언입니다. 휴대전화 등으로 음성 녹음하시되 증인 한 명 참여는 필수입니다. 본인 확인하시고 성명, 주민번호, 주소, 날짜와 취지 대상 재산을 모두 녹음하시고 파일은 복수로 보관하시고 공유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택하든 유류분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배우자 생활 안정을 먼저 넣어 분쟁의 불씨를 줄이셔야 합니다. 유류분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몫입니다. 자녀나 배우자는 자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최소로 보장받을 수 있고
부족하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 총액 기준으로 자녀의 정상 몫이 4억인데 실제로 1억만 돌아왔다면 최소 2억 정상 몫의 절반은 요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유류분은 강력합니다. 유언이 있으니 끝이 아니라 유언을 써도 유류분을 침해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언 설계 때부터 유류분 침해 최소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1.5이고 자녀는 각 1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라면 6대4 구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세전이 아니라 세후입니다. 얼마씩 나눈다 보다 세금과 채무를 먼저 계산하고 남은 금액을 나누어야 두 번째 싸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속 재산을 계산할 때는 사망 시점에 남은 것만 보지 않습니다. 생전에 같은 상속인에게 준 것이 있다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도 합산해서 가상의 총액을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남은 재산이 3억이고 생전 배우자에게 준 7억이 있다면 이 구조에서 법정 비율을 적용해 누구의 정상 몫이 얼마인지 본 뒤 이미 받은 사람은 그만큼 받은 것으로 보고 부족한 사람은 남은 재산에서 우선 채워 분배합니다. 핵심은 합산표를 먼저 만들고 말이 아니라 숫자로 보는 것입니다. 분쟁을 막는 첫걸음은 생각 바꾸기입니다. 우리 집은 액수가 작아서 빚이 많아서 상속 걱정이 없다. 아닙니다. 작아도 갈등, 빚도 갈등입니다. 상속은 미리 진단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줬고 무엇이 남았는지 표로 정리하세요. 그러면 감정의 말이 숫자의 합의로 바뀝니다. 여섯 번째 분쟁은 장례식장에서도 시작됩니다. 부의금은 일반적으로 초상 치르라고 주는 조건부 증여 성격으로 보고 장례비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장례비가 충분하면 남는 금액은 상속분 비율로 정산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장례비가 부족하면 들어온 쪽에서 먼저 전액 투입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상속분 비율로 보전하는 식이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원칙을 미리 정해두면 작은 금액으로도 큰 감정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부모님이 침해 판정을 받으셨을 경우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그 순간 유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침해 초기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로 봅니다. 그래서 진료기록 의사소견서가 중요합니다. 유언 전후의 인지상태 기록이 연속성 있게 남아있으면 다툼을 크게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은 주지만 월세는 부모가 쓴다. 매달 생활비를 준다. 병원비를 부담한다. 이러한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이 약속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문서에 조건과 해제 조항을 넣어두면 불이행 시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담보대출 등 특수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상계 공제하여 정리합니다. 핵심은 가족끼리니까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문서로입니다. 부모의 재산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그 안엔 평생의 노력, 가족의 시간,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그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형제자매가 원수가 되고 가족의 추억이 법정에서 조각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부모님과 혹은 자녀들과 한 번은 상속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그 대화 한 번이 여러분 가족의 평화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싸운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밑바탕엔 서운함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노후생활 TV였습니다. 댓글에 겪으신 상황이나 합의에서 막힌 부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